네. 세무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 지인이 자영업을 하는데 차를 살 때 할부 렌트 리스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는데 세무사님은 차 살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전 당연히 로 샀죠. 근데 퇴근 안 하세요? 세무사님, 사장님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 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뭐 차를 처음 사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구입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리스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장기 렌트 같은 걸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할부를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할부를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렌트라든가 리스 이런 것들을 뭐 광고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전단지도 사무실로 오기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세법적으로. 그래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절세 혜택이 있고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부로 사면 못하냐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할부로 구입을 해도 비용 처리하고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금적으로 봤을 때 할부, 리스, 렌트 중에 뭐가 제일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를 살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차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의 합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리스는 리스료의 합계, 렌트는 렌트비의 합계, 할부 같은 경우는 할부 비용을 낸 합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다 비용 처리가 된다,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렌트 같은 경우는 과세 물건이기 때문에 매월 세금 계산서가 렌트 회사로부터 발행이 돼요.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는 금융이에요. 그래서 면세라서 매월 리스료라는 계산서가 나한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이제 할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하고 나서 인도받으면 인도받는 순간에 차량 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한 번에 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다 비용 처리되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세법상에선 감가상각은 이제 매년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하락분에 대해서만큼 이제 비용 처리를 한다, 이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이제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연말쯤이 되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올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내가 뭐 순이익이 한 뭐 2, 3억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금이 5, 6천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동안 미뤄왔던 차를 지금 사야겠다. 그 어떤 차, 뭐 한 1억짜리 뭐 이런 거 좀 뭐 비싼 차 있겠죠. 그런 걸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럼 1억이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면 다 비용 처리가 되면 내 순이익이 쭉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60개월로 나눠요, 그 비용만큼을. 그래서 만약에 지금 11월 달에 샀다 그러면 60개월 분에 2개월 분만큼만 비용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이 똑같이 절세된다면 다른 점은 없을까요? 다른 점 있죠. 계약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방법도 다르고 대금 지급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좀 세 가지의 좀 특장점을 좀 얘기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는 계약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처음에 돈을 좀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리스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잔존 가치를 늘릴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을 좀 중요시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리스가 좀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조금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렌트 같은 경우는 이 소유가 내가 아니라 렌트 회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뭐 취등록세라든지 아니면은 보유하면서 내는 자동차세, 그리고 뭐 연마다 내는 보험료 같은 게 따로 별도로 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도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 중에 일부분은 매월 내는 렌트료에 일부분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일단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할부하시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부를 하던 아니면 리스를 하던 내가 이제 기간을 이제 늘려서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뭐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스 이자보다는 그냥 할부 이자가 조금 더 낮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왜냐면 리스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리스 회사가 좀 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제 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를 사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 좀 빌리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내 소유도 아니고 번호판도 이제 렌트 번호판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일반 번호판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할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가지 방법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세무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셨나요? 아마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뭐 렌트를 하면 조금 저렴할 수 있고, 또 뭐 리스를 하면 좀 유동성이 좋을 수 있고, 할부로 하면 좀 무난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를 2번 구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구입할 때는 차량 가격이 좀 낮은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그 초기 비용을 일정 부분 좀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할부로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차량이 좀 노후화가 되고 조금 더 좋은 차로 이제 변경을 할 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돈이.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리스로 차량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보통 여쭤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래요.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뭔지 먼저 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지금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은 한 뭐 차량 구입 금액의 한 10에서 15% 또는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할부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차량 금액의 한 10% 밑에다 라고 하면 리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은 할부랑 리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해 보셨는데 사용해보니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장님들이 이제 저한테 궁금해 하시잖아요. 세무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차를 구입할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좀 제일 정답에 가까울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차를 구입할 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구입하기 전에는 제가 좀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막상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매월 내는 리스료나 할부금이 있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열심히 돈을 잘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용할 때 별 차이점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렌트만 해보면 다 이용해 보시는 거겠네요. 그쵸, 이제 그랜드 슬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렌트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보통 사장님들이 본인이 주된 자동차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딱 업무에만 쓸 수 있는 자동차를 렌트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꼭 업무용으로 100%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가족들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뭐 거래처에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자동차에 이제 어떤 렌트 번호판이 달려 있으면은 그걸 좀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상관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구입하는 방법 외에도 차량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얘기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2024년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좀 개정이 돼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이제 자동차 가액이 더 이상 이제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세법상 경비 처리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중고로 매매하실 때 보통 이제 매매 거래상하고 계약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이제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자인 경우, 차를 이제 두 번째 차 구입하실 때 이런 경우 하나 하고, 또 이제 법인 사업자 하시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동차를 내가 경비 처리하고 싶다면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감가상각에 대한 한도라든지 아니면 총 차량 유지에 관한 한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몇 가지는요,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좀 더 각각의 주제별로 따로 떼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기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처음 하시면은 뭐 매장도 내고 이제 뭐 집기도 드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세 가지 다 어떤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비용 처리도 되고 절세 혜택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방법마다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자동차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본인의 지금 현재의 재무 상태를 한번 대입해서 비교해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해도 큰 차이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선택하셔서 차량 운행하시면 나머지는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